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313화 JFF 온라인 재팬 필름 페스티벌 두 번째 편 2부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길어서 읽느라고 힘드네. 힘들어. 나니까 읽은 거야. 이거 읽을까 말까 살짝 고민했죠. 아주 고민했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성준이고요. 정 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네, 알렉상은 부재. 확진자. 좀비가 무서워서. 이 새끼 이거 쫄보구만. 자, 지난번 JFF 예고를 했죠. 한 거랑 다름없지. 그렇지. 이 가운데 애니메이션은 한 편밖에 없다. 네. 그래서 2부의 시간을 한번 픽을 해봤어요. 다른 거 할까 하다가 좀 결을 한번 다르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든 거야. 그치, 너무 최근에 우리 뭐 라쇼몽도 해볼까 그 생각도 했잖아. 그것도 살짝 고민을 했어. 라쇼몽 못 봤다고 하길래. 안 봤으니까. 네, 그런 고민하다가 그냥 다른 데서 안 할 것 같은 작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부터 계속 근데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작품들만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네. 학생 특집이네 진짜. 지금 학교 특집이야 아주. 지금 학교를 다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줘야 돼. 지금 방학이에요 어차피. 아 그렇구나. 자, 2부의 시간 이야기 해봅시다. 그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김봉석 작가 일본 영화 평론집 3권짜리 제이시네마 던전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네, 블랙편, 핑크편, 레인보우 편으로 3권을 분권을 했고요. 네. 뭐 느낌 오시죠? 블랙핑크, 레인보우 하면은 어둡고 따뜻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화사하고 뭐 뭐 이런 그런 거지.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살피면 또 방송 안 해. 협박이다. 자, 아무튼 뭐 최근에 일본 영화에 관련된 책은 거의 몇 년 안에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준비해본 야심작인데 진짜 많이 안 사주면 방송 안 해. 확 접어버릴 거야. 진짜 많은 영화를 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분명히 자기 취향에 맞는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도 잘 안 보는데 영화에 대한 책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우리들의 여름 다루면서 힘주어 얘기했잖아. 우리들은 언젠가 시네필이었다니까. 꼭 좀 네. 부탁드리고. 네. 자, 그럼 2부의 시간 작품 소개 한번 해봐요. 네. 이 작품은 2010년 개봉한 SF 애니메이션이에요. 감독은 요시무라 야스히로.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거꾸로 된 파테마 요 감독이더라고. 네, 그나마 이게 이제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었죠. 개봉을 했나요? 전 어떻게 개봉하긴 했는데 뭐 반향은 없었던 걸로. 저도 봤어요 이거. 내용이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거꾸로 중력이 다른 어떤 세계에서 이렇게 만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재밌다곤 하더라고 이게. 음. 그리고 뭐 좀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이 작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대표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작품 원래 2008년에 그러니까 6화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방영을 했었는데 그걸 묶어서 만든 이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쩐지 거기 극장판이라고 딱 찍혀 있길래 뭔가 했는데 원래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었군요. 그러니까 15분짜리로 만들어서 6화 방영을 한 것처럼 보여. 중간에 보면은 에피소드별로 약간 끊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되게 스무스하게 연결짓긴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극장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안드로이드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제 근미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그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분하자는 카페에서 이제 요 주요 이야기를 다 펼쳐져요. 안드로이드는 뭐 엔젤링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머리 위에 링 있잖아. 그게 구분하는 이제 기능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자막에 나오는데 그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로봇을 사용한 지는 오래됐지만 인간형 로봇을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나오고 네. 그렇죠. 배경도 사실 누가 봐도 일본이지만 아마도라는 단서를 붙였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단서들이 붙여서 로봇이 실용화된 지 오래됐지만 인간형은 딱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세계처럼 보이면서도 뭔가 갈등이 있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 윤리위원회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정말 그 공적인 임무를 띈 뭐 국가기관인가? 약간 의문이야. 그런 건 사조직 같던데. 그렇죠. YMCA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더라고. 막 운동장에서 막 만화책 태우고 막 이런 세력은 거. 좀 큰 세력. 아무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사실 주요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원래 이게 독립영화 같은 스타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서 맞아요. 많이 투입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니메이션이라 하면은 사실 뭔가 되게 보여줘야 될 게 많잖아. 애니메이션이나 장르 자체 의의로 이제 거기서 찾는 작품들이
꽤 많고 사실 그래야 된다는 강박도 분명히 있는데 이 작품 중간중간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긴 해. 근데 뭐 화려한 액션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하나도 없죠. 그 카메라를 갑자기 돌리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서. 그 레일을 깔고 돌린다는 식의 어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연출 되게 잘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뭐 눈여겨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 애니메이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또 집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네. 그 리코가 이제 주인공, 피아노를 잘 치는 안경 남자고 그 안드로이드 3이라고 하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고용주죠. 그러니까 요 세계에서는 가정에 하나씩 요런 거를 키우는 거야.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그냥 가정부가 하나 집에 있는데 그렇지. 모든 명령을 그럼 어떤 명령을 하나 그럼 아침 차려 커피 타와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 누구 위치, 뭐 상태,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도움인 하라면 거죠, 도움이. 그리고 되게 많이 시켜 먹는 게 그놈의 우산 가져오라는 거. 그냥 가지고 다니던가 비 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3위는 SAMMY를 그냥 3위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남자이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는 머리에 그 링이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 없는 로봇처럼 다 표현이 되고 있잖아. 처음엔 그랬죠. 네, 명령에만 그냥 순종하고 어떤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줬을 때 고마워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보는 애들. 그리고 여기 무슨 개라고 나오잖아. 도리개. 도리개 맞아요. 왜 돌이라고 하는 거야? 안드로이드에서? 아 그런가 보다. 그 뭐 안드로이드랑 막 연애하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네, 도리카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걸 약간 혐오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라고 해서 뭔가 느낌은 뭐냐면은 약간 반려견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무도 생각 안 할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날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은 얘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뭐 지능이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사실 좀 그렇지 함부로 대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이렇게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 마사키. 어릴 적 사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뭔가 반감이 있는 소년으로 나오죠. 리코의 친구고. 대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가 다 있는데 얘는 이제 없는 걸로 나오죠. 처음에는 있긴 있는데 이제 로버트지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형이 아닌 거. 네, 로보. 초기작이고. 바퀴 달려가지고 굴러가는. 나중에 계단도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 업고 가잖아. 너 어떻게 왔니? 이렇게 아니, 다 날라줬대. 그리고 이제 3위.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말했던 그 안드로이드고 그 가정용 안드로이드인데 얘가 그 카페 2부의 시간 단골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기는 카페 2부의 시간 점주고 나중에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오지만 꽤 중요한 인물이었던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드로이드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었어. 아니었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나오진 않는데 굳이 적었는데 시오츠키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3위의 AI를 만든 장본인이래.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드디어 나오긴 하지. 근데 중간중간 계속 시오츠키를 언급을 해. 그러니까 말로만 나와. 시오츠키가 뭘 했는데 그래서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고 어떤 기관에서 계속 추적하는 게 앞에서 보여지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도 괜찮은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시작을 하면 처음에 이제 아시모리 박사의 사무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뭐 흑막인 것처럼 나와. 그러면서 안드로이드한테 모종의 어떤 정보를 발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수신한 개체는 파악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막 오고 가고 그런 다음에 뭐 시오츠키가 남긴 것, 그 3위가 있는데 얘는 뭐 관계자가 보호 관찰 중이다. 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이게 배경 설명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3위가 일하는 리코의 집이 있는데 여기서 뭐 리코가 이제 누나랑 막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뭐 도리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TV에서는 윤리위원회가 뭐 토마토 가지고 광고하는 거 있지 뭐 사람이 만든 걸 드시겠습니까? 뭐 기계가 만든 걸 드시겠습니까? 토마토를 쪼개니까 안에 기계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빗대서 하는 그런 광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그냥 장면으로 묘사를 한 건데 지금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80%까지 올라갔대. 이유는 이제 로봇 활용을 굉장히 뭐 그냥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딴지를 거는 세력이 있는 거야. 이게 온다 하냐? 인간의 힘으로 해야지. 물론 여러 이제 부작용이 있겠죠. 인간이 설 자리를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뭐 고용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사실상 그 갈등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산재에 있구나 내재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작품 내내 되게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그냥 온건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치.
그리고 이제 리코는 그 3위의 그 뭐 그러니까 행동 로고를 볼 수가 있나 봐. 그 핸드폰으로. 그런데 쭉 보는데 거기에 이제 막 Are you enjoying the time of Eve라고 하는 생뚱맞은 문구를 보고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문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얘가 분명 어디 머물다 오는 건 아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치. 근데 사실 감정이 없고 뭐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장보러 나갔는데 어딘가를 들렀다 온다고 꼭 하니까. 들렀다 와.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얘가 어디 가는지 이제 지조사하는 쫓아가면- 거죠. 네. 네. 그래서 친구 마사키랑 막 얘기를 해. 뭐 그러면서 마사키가 이제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했나 봐. 로봇 3원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나 봐. 아 이거는 뭐 아시모프의 그 3원칙이잖아. 어떤 SF에서도 아직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활용을 하죠. 네. 그래서 1원칙은 뭐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2원칙은 인간의 명령을 따른다. 정확히는 이건데 1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은 로봇한테 너 저 인간 죽여 이렇게 할 수 그치. 있는 거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1과 2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지킨다 이거거든요. 그게 아시모프 소설에 나와서 현재 굉장히 많은 SF 영화에 그냥 적용이 되고 있는 마치 절대적인 원칙처럼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활용을 하고 있다. 나중에 마사키가 얘기하잖아. 야, 그 원칙 중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건 없어. 이 바보야.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지. 어디 들렀다 왔어? 그러면 안 들렀다 왔다. 이렇게 왜냐면 거짓말. 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보니까 웬 카페야. 2부의 시간이라는. 이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막 음험한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화사한 카페잖아. 네. 그것도 되게 바처럼 해놔가지고 지하에 있고 막 이런 식이었어. 어.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했는데 2부가 뭔가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이 카페의 이름이었다. 상호명이었다. 네. 들어가면은 그 약간 그 칠판처럼 생긴데 뭐 기본 룰이라는 게 있어 거기. 본점은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 머리 위에 링이 사라져. 사라진다기보다는 꺼버리는 거겠지. 자기 그런가 스스로. 보다. 그런가 보다. 끌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데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누가 나간 다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나갈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문이 잠겨버리죠. 그러니까 얘를 또 쫓아갈 수 있으니까 저 진짜 인간인지 로봇인지 궁금하잖아. 특히 마사키가 그랬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막 책 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쟤 진짜 링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막 살펴보고 있으니까 막 말도 걸고 하니까 되게 인간 같지만 설마 안드로이드가 아닐까라고 해서 쫓아가 보는데 문이 잠겨버린다. 그 남자 그 얘기도 하잖아. 뭘 봐 브레이드 러너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블레이드 러너는 뭐 굳이 설명 안 붙여도 다 아시겠죠. 안드로이드 뭐 사냥하는 뭐 주인공 나오기도 하니까. 판별하는 그런 질문들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러잖아. 그걸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의 그냥 개그. 네. 이 카페 멤버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할아버지와 꼬마 애가 있고 책 보는 남자 방금 얘기했던 그리고 어떤 커플 그리고 이제 아키코라고 하는 모자 쓴 활달한 소녀. 그리고 사람인 줄 알았어 이 모자 소녀. 너무 그냥 활달하게 막 와서 말 걸고 난 누구고 새로운 손님 처음 받고 이런 식으로 다가서니까 네. 이제까지 봤던 안드로이드들은 그냥 말하면 그냥 되게 딱딱하게 대답하고 표정도 없고 막 이랬잖아. 근데 다음날 학교에 얘가 오네? 우산 들고. 근데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일하는 중이니까. 그때부터 뭔가 혼란이 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리코는 이제 3위를 좀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3위가 타준 커피 맛이 바로 그 카페 커피 맛이랑 똑같아. 커피 이브란도. 바꿨어? 막 그러죠. 이브란도. 이브란도죠. 이브란도. 어. 이브 카페 이제 브랜드 커피. 뭐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건데 블렌드 커피라고 할 원래 수 있는 걔는 브란도니까. 아 그러네 블렌드. 블렌드가 맞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지. 3위를 이제 장보러 보낸 다음에 마사키랑 같이 카페로 가서 기다리지 이제 언젠가 올 테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안 오니까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 얘네 둘이. 마사키는 책 보는 남자 막 계속 유심히 지켜보다가 미행하려고 따라 나가고. 그 리코는 안경을 그 꼬매한테 뺏겨가지고 막 앞이 잘 안 보여. 시력이 뭐 0.1이래나? 그래서 이제 계속 못 찾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기가 그걸 갖고 있었지 그거를. 그래서 나기가 돌려받고 옆을 보니까 그때 3위가 바로 옆에 있었네. 눈이 안 보여서 못 보고 있었던 거다. 배려였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3위는 도망쳐 버리고 어차피 리코 바로 못 나가니까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제 나기한테 3위 얘기를 듣죠. 3위가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남자의 얘기도 많이 하더라. 리코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3위가 자기가 알던 안드로이드랑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가 인식하던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시모리 박사 사무실에서 그 책 보는 남자가 있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그쪽 인물이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고 보고를 해요. 그 남자가
뭐 안드로이드들한테 개성이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사는 무시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계속 감시해라.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에피소드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카페 그 커플 되게 부비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커플이 있어. 그리고 여자가 되게 헐벗었죠. 리코가 시선을 못 대. 거기서. 그래서 얘네 리코하고 둘이서 도대체 누가 안드로이드일까 그거를 막 이거 재밌었어. 그래서 약간 네. 서술 트릭 같은 느낌? 응. 말하면서 얘네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둘 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결국 뭐 그러니까 결론부터 처음에는, 말하면 둘 다 안드로이드였던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따로 쫓아가다가 서로 진실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주인공 리코 같은 경우는 그 여자 쪽을 쫓아가 봤는데 경호 안드로이드 허벅지에 뭔가 상처 상처 같은 있어. 게 있지. 근데 기계였고 그 경호를 하던 남자를 구하는데 뭐 이게 경호하는 안드로이드는 수리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대나. 그래서 얘가 안드로이드였고 저 남자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마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쪽을 가서 봤더니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이 있지 마. 그쵸. 그런 게 있고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가 안드로이드고 저 여자가 얘한테 엄청 집착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만나서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라고 뭐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 딱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대명사를 쓴 서술 트릭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키려던 주인은 다른 남자고 서로가 얘가 안드로이드인 줄 모르고 마치 만난다는 듯한 결론이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상대가 인간인 줄 알고. 네. 그렇지. 그런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깨닫게 되는 거지. 그냥 인간들의 연애랑 똑같다. 얘네들도 나가면 상대가 뭐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른다. 어떤 그런 연애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안드로이드가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파악하는 뭔가 센서가 있을 법도 하잖아. 이 새끼 동족인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그치. 거였지. 그냥 사람이랑 똑같은 거지.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였고. 좋은 냄새가 나는데 또 뭐야?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는 지금 우리 학교는 너 나랑 같은 냄새가 나 라고 기남이 가서 야 배고파? 장고이잖아. 벗어나세요. 네. 그리고 이제 3의 꿈이 잠깐 나오죠. 뭐 피아노 치는 리코가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가족도 그 어머니가 막 3위의 머리 스타일 만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모리 박사 얼핏 때리는 장면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얘가 요 가족들과 오랜 기억을 함께 하고 있고 또한 앞에 뭔가 모르는 에피소드가 있다 정도만 알겠더라고. 그리고 나서 뭐 불황 로봇인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불황자 개념의 로봇이 등장하는데 얘는 인간형이 아니죠. 완전 로봇이지. 깡통 로봇. 깡통이라고 하지 마. 왜? 너무 무례하잖아. 다 막 못에 부서져가는. 구형. 그리고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듯한 느낌이었어. 계속 빠직빠직거리고. 그리고 그쵸? 이름을 설명하는데 이런 전자음 같은 게 나오고 그게 소음으로 이제 들리는 거잖아. 네. 그 뭐냐 얘 존재는 뭘까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주인이 자기 개인 정보를 다 지우고 무단 투기한 거다. 그치. 이게 제대로 벌려면 돈이 드니까 네.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 기억 속에서는 그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만 이제 지워져 있고 얘 이름도. 이름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보면 막 데이터 테이블이 다 끊어져 있지만 노데이터 노데이터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기 이름을 떠올리는 나기가 안아주니 갑자기 떠올리더라고. 카토란이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이 종료가 죽은 거죠? 시스템이 종료네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서 나는 나기가 안드로이드라서 정보를 보내고 애들이 오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건 아니었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카페의 원칙이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지 않는 거잖아. 네. 그렇게 대해야 되잖아. 네. 중간에 자꾸 감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룰을 어기면 여기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편하지 않다라는 건데 얘는 누가 봐도 로봇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고 커피 어떻게 마시나 했더니 호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빨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엄청 긴장하잖아 얘네들. 네, 망가진다고. 저 터지면 어떡하지 막 했는데. 뭐 그런 방식의 약간의 개그와 뭐 이런 것들 좀 넣어서 만든 에피소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코가 피아노를 왜 못 치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주는 에피소드죠. 그래서 3위가 오밤중에 갑자기 피아노를 살짝 연주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족들이 그러지 리코한테 밤에 좀 피아노 좀 치지 말라고. 3위가 졌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날은 3위가 수리 받는 날이라서 안드로이드 없어. 수리였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한 달에 한 번 정기 수리 하는 거지. 되게 불편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지.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겠지. 근데 카페에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없어. 딱 이제 눈치챌 수 있지. 그럼 할아버지도 안드로이드구나.
그러니까 마사키가 보여주잖아. 뭐 극비리의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런 식의 뭐 시니어급 안드로이드도 만든다더라. 뭐 그게 이제 안정감을 주고 뭐 아이와 같이 이제 행동을 했잖아. 그치. 거의 생활하듯이 보여줬는데 뭐 이런 방식의 안드로이드도 사람들이 소구하더라. 그래서 만들고 있다, 제작한다. 지금 현재 약간은 뭐 실험용으로 이제 뭐 굴리고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거지. 그게 그 할아버지였겠지. 그리고 이제 뭐 리코는 막 이 와중에 뭐 좀 잠들고 잠깐 있었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저쪽에서 사미가 어설프게 막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봐. 그들이 막 화가 난 듯이 잠깐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거기서 사미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는 사실 로봇 피아니스트가 너무 잘 쳐가지고 자기는 피아노를 포기했고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인 네 앞에서 치기가 싫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 칠까봐. 그렇지. 그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만 잘 친 거 아니었어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연주에 되게 감동까지 먹었대. 그치. 그래서 그 콩쿠르에서 안드로이드가 1등하고 얘는 뭐 2등 뭐 이 정도였잖아. 그럼 나 같아도 안 칠 것 같긴 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바둑이 그랬죠. 그렇죠? 그치. 알파고가 그런 거죠. 한동안 그래서 바둑계가 되게 충격이었잖아. 더 이상 인간 기사가 AI를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까지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된 것도 있었지.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법해. 그렇죠. 예. 하지만 뭔가 그래서 뭐 기계가 인간을 꼭 이긴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뭐 어차피 아름다운 음악이 주는 감동은 있으니까. 뭐 개개인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또 예술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제 그런 당연한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기계보다 못 치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이걸 이제 깨닫고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야, 연주하니까 다들 되게 좋아하잖아. 우와, 되게 잘 친다 이러면서. 사미도 되게 기쁘게 박수. 사미는 잘 못 치니까 아직. 아니 그러니까 못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치. 리코가 치는 피아노를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왜 자기 앞에서만 연주 안 할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마음을 열었다 리코는. 그런 에피소드였고. 자 그리고 이제 마사키가 왜 안드로이드를 안 키우나? 안 키워. 안 둔나? 왜 싫어하나? 뭐 그런 거였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뭐 텍스라고 이제 불렀던. 이거 진짜 일본 저기 공항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가끔 본 것 같아. 공항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그냥 약간 R2D2 같은 느낌 아니었어?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얘기도 하더라고. 오히려 되게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했었어 텍스랑.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게 싫어가지고 꺼버린 거잖아요. 아버지가 질투해서. 오늘 뒤에 듣고 뭐야 이 새끼는 하고서 꺼버린 거지 뭐. 꺼버렸다기보다는 더 상위 체계의 명령을 내린 거야. 그쵸. 이제 너는 말하지 마.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수긍해서 지금까지 얘가 말을 안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근데 다 거기에 듣고는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몰랐던 거지. 처음엔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이제 눈치챘다고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그동안 얘가 말을 안 하는 거. 근데 그게 약간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치. 뭐야 나보다 그럼 아버지가 위야? 뭐 이런 느낌이었겠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부모의 명령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보다 상급자의 명령, 인간의 명령을 무조건 수긍해야 되는 게 얘는 뭐 로봇 이런 식이잖아. 아무튼 그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였고 그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되게 많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뭐 맞아 그레이존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섞여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공간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야. 안드로이드는 그 엔젤링을 안 달고 다니면은 법적으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걸 무마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걸 뭐 A부터 2등급까지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위험도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원을 파견을 했는데 요원 어떻게 다 해? 했더니 그 안드로이드가 하면 된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2부의 시간이 2등급인가 그랬어. 아주 위험한 데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거기에 있던 인간이건 안드로이드건 다 체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맞아. 거기 있는 건 뭐든지 다 체포라고 네, 했으니까 위험한 거기 있는 상황인 사람은 거지.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요원이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텍스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왜냐면은 로봇 3원칙에 있지. 그러니까 그 원칙이 위배되지 않은 이상 그 주인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말을 한다. 왜냐면은 텍스가 아는 게 마사키 아빠가 일은 되게 많이 시켰거든. 텍스한테 막 위원회 자료 정리하고 뭐 이런 거 다 시켜서 그러니까 그걸 다 알은 정보가 거죠. 다 있고 저 새끼 안드로이드다 위험하다. 그거 아는 그래서 거지. 텍스가 그 카페에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맞아.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실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잖아. 근데 지키러 온 거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말을 하니까 마사키가 엄청 고마운, 아니, 되게 좋으니까 그 안드로이드 도망치려고 하잖아. 네 정체는 뭐니까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마사키가 못 자게 잡지. 왜냐면 말하는 거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걔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다시 말이 멈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걸 수가 없어도 계속 곁에 있고 싶어서 저는 언제나 마사카즈님을 까지 했는데 문이 닫혀.
근데 뭐 뒷얘기는 알지 뭐. 이것도 약간 페이크였다. 마사키가 이름이 아니고 성이었대잖아. 네. 그럼 마사키 마사카즈야.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참 그리고 계속 곁에 있고 싶어서 저또 울었어? 울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지. 울 정도였어. 야 이게 제일 심파다. 그렇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도 마무리가 되고 마사키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거 껴안고 들고 올라가더라고. 그렇겠지 뭐. 야 그 계단 높던데 그 힘들 텐데. 중간 문에 또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 또 올라가야 되잖아. 뭐 잘 갔겠지. 가겠죠 뭐. 그리고 이제 아시모리 박사 사무실에선 그 얘기를 해요. 그 카페 규칙은 뭐 1238이라는 건데 이거는 로봇 법보다 상위의 명령 코드다. 이게 바로 이 시오츠키 박사가 심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구분을 안 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상해 사건 옛날에 그 윤리위원회가 이게 뭐 로봇 공격하려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낙이었다. 5살짜리였는데 아마 지금쯤 컸으면 딱 그 나이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페 2부의 시간 이제 조사는 보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좀 더 시간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그냥 끝나.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더 될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쫙 흘러나오다가 그러니까 정지화면으로 같이 나오는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이제 그 나기와 시오츠키 박사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상해 사건 나기 전에 나기가 어떤 구형 로봇이랑 있는 장면 나오고 로봇 파괴된 장면 나오고 그리고 나기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모습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오츠키 박사 만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둘이 같이 막 어디 여행에서 카페 차리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얘네가 같이 했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저 이 부분을 안 봤네요. 왜? 아니 그냥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 그래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냥 끝난 줄 알고 꺼버렸는데. 그래요. 끝까지 봐야지. 그러게요. 우리 한때는 다 시네필이었다고. 뭐 이래. 그리고 심지어 이 엔딩 크레딧 끝나면 정말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이런 화면. 그래서 거기에 나기가 이제 시오츠키 박사한테 가서 리코랑 마사키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진짜 끝이 나요. 이 작품을 보실 분들은 꼭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시길. 끝까지 나와요. 이거 마블 영화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쿠키 영상이구나. 쿠키 영상. 그래서 이게 꽤 옛날 작품인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 그냥 한 10년 전 작품인데. 10년이면 옛날이지. 아니 뭐 10년 전이면 다 비슷한 거지. 그런가? 뭐 6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좀 단순한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주제의식이 되게 감명하면서도 네. 많이 생각할 법한 구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반려동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반려 생명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 깊게 뭐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굳이 개가 아니더라도 뭐 거북이 키우고 금붕어 키우고 근데 얘네 나름대로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감정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 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거든. 여기서도 표현이 됐던 게 그 안드로이드가 뭐 갖다 주면 고마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쌍방향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이해 관계의 전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관계의 전환에 뭔가를 보여주는 독특한 SF였던 것 같아. SF적인 설정을 잘 활용했고 그거를 되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적인 설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소재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현재는 없는 거잖아. 근데 없죠. 그런 존재를 동원해서 우리 현실에도 지금 무조건 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무조건적인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그렇게 막대하고 또 왕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유도 될 수 있겠지. 하여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단출하면서 감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잘 엮어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치. 그래서 왜 15분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합쳐도 이야기가 되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 같아. 그랬겠죠. 마지막 에피소드가 제일 임팩트가 있어. 울었대잖아. 좀 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왠지 뭔가 있었겠지. 제가 저런 로봇을 싫어하는 이유. 계속 안드로이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 네.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관련된 법을 뭐 개선하는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랬나? 뭐 그랬었어요. 로봇법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쵸?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런 걸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서
재밌게 봤습니다. 짧아서 좋더라. 그래. 아무튼 JFF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볼 수 없었던 이런 질감의 작품들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본 영화들도 있는가 하면은 최근작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관심 가지시면은 볼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야구치 시노부의 그 해피플라이트 같은 영화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자, 한 줄 평하고 아이고, 끝내봅시다. 어떡하지? 그 생각을 안 했네. 내가 할게.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한 법 법? 이콜 타인을 이해하는 법. 오, 쉼표 안 쓰고 이 꼴을 썼네. 처음으로 이콜을 동원해봤어. 강 기자님이 했던 말을 이용해서 말하겠어요. 안드로이드를 통해 이해관계의 전환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그 단어가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 이해를 하는 건데 나에게 해결을 끼치냐 이득이 되냐 그 이해관계를 보이잖아. 그래서 괜찮아. 아까 말을 내가 덧붙인 거였거든. 아무튼 그거 빨리 합시다. 아이고 자기가 제일 먼저 짜증나. 됐어. 그냥 해야겠어. 기억할 만한 작은 SF 이야기. 됐어. 와, 끝났다. 그러니까 뭔가 전환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면은 할 그 나오잖아. 뭐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적에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는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쵸.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네. 그만큼 요 미래가 더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SF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예고를 하고 끝내야 되겠지. 네. 자, 314화는 어제 못 봤어. 24번째 편입니다. 네. 뭐 할지 다 정해왔죠? 네. 아마도. 자, 알렉상 없이 깔끔하게 왜 없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또 공포 영화 얘기를 못 하잖아. 알렉상 또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끝내봅시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서 모이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전원 돌파. 에이블렛.